안녕하십니까. 비익조 국어 강사 최동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성분이죠. 자, 우리 앞서 시간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세 가지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엔 서술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문장 내에서요, 동작이나 그 다음에 상태, 성질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자, 먼저 개념부터 특징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먼저 서술어의 개념부터 볼까요? 주어의, 그러니까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이고요. 자, 사실 서술어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문장에서 항상 맨 뒤에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완결되었을 때 가장 뒤에 있는 녀석을 우리는 서술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영어나 중국어와는 좀 위치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 바로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나 보어가 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서술어가 온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요. 뭐 이거는 문법적인 것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선생님도 예전에 어떤 이제 국어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왜 우리말은 다른 말과 다르게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와 있느냐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실 때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말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서술어거든요. 말 속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나는 너를 까지만 얘기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서술어를 말해야지만 가장 중요한 말에 완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영어는 서술어가 주어 바로 다음에 오고요, 우리말은 서술어가 맨 뒤에 오느냐? 그때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영어 공부과에 있는 사람들은 결론을 빨리 말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을 좀 더 신중하게 얘기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서술어를 맨 마지막에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그 선생님도 물론 추측을 하신 거겠죠, 그죠?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얘기들은 맨 마지막에 하는 그러한 민족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자, 다시 한번 서술어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문장의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서술어의 특징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둬야 될 게 뭐냐면요,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 내신 문제나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좀 이렇게 종종 잘 나오는 그러한 요소들이 되는데요. 먼저 자릿수의 개념부터 보면요, 어떤 특정 서술어가 있는데 그 서술어가 성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들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완결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서술어에 어떤 문장 성분들이 꼭 필요하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가 곧 서술어의 자릿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두 개가 필요합니다. 타동사가 쓰여진 경우에는 두 개가 필요하겠죠.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이 두 개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걔는 몇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두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서술어의 자릿수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총 몇 자리까지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요, 세 자리까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한 자리 서술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자리 서술어는 서술어예요. 다른 요소들은 다 필요가 없이 오로지 무엇 하나만 필요로 하는 겁니까? 주어 하나만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문장을 보면 그녀는 예뻤다. 예뻤다, 그녀는 이라고 하는 주어와 예뻤다라는 서술어 사이에 어떤 문장 성분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쁘다라고 하는 말은 주어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자리 서술어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거는 선생님이 조금 더 이제 문장을 좀 길게 한번 해봤어요. 보니까 예쁜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라고 했을 때요, 일단 서술어가 피었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중에서 꼭 필요로 하지 않는 녀석을 한번 따져보면요, 뭐 꽃이 피었다 해도 되는데 예쁜이라고 하는 말은 꽃을 뭐 해주죠? 수식해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 녀석은 문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름답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름답게는 피었다를 수식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뺀다고 하더라도 꽃이 피었다라는 큰 문장 내에 의미는 변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게라는 말도 중요 성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좀 길긴 하지만
피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꽃이라고 하는 요 주어만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서 얘는 한 자리 서술어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자리 서술어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주어는요 모든 서술어 자릿수에 꼭 필요한 요소고요. 주어 이외에 자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 부사어, 보어 각각 하나씩이에요. 주어, 목적어, 주어, 부사어, 주어, 보어 이렇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더 빠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부터 봅니다. 그는 일단 얘는 뭐가 되겠죠? 그렇죠.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을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옳지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다라고 하는 서술어에는 보세요. 그는 보다 봤으면은 본 대상도 필요하잖아요. 뭐를 봤는지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 이 두 가지가 사용되는 바로 보다는 이 주어와 목적어가 필수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요 밑에도 한번 볼까요? 우정은 보석과 같다. 자, 보세요. 보석과라고 하는 말. 우정은 바로 주어가 되겠는데요. 보석과라고 하는 말은 부사어가 됩니다. 그렇죠? 같다라고 하는 말은 서술어가 되죠. 그러면 부사어를 빼고 한번 읽어보면 우정은 같다. 뭐와 같은지 역시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사어가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이랑 한번 문장 성분을 쭉 봤었죠. 그때 주성분 내에는 뭐가 있었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었죠. 다시 말하면 부사어는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개 중에 이와 같이요. 부사어 중에서 문장에서 꼭 필요한 부사어들이 있습니다. 이 부사어들을 다른 부사어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이 부사어를 바로 필수 부사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필수 부사어입니다. 자릿수에 사용되는 부사어들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서술어의 자릿수에서 나타나는 부사어들을 필수 부사어라고 합니다. 부사어지만 필수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요거 볼까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건 주어죠. 그리고 되다 아니다 앞에 복격조사 이가 붙어서 결합된 단어가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보어가 되겠죠. 그래서 되다 또는 뭐 아니다 라고 하는 말들은요 기본적으로 두 자리 서술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두 자리 서술어 정리해 볼까요?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 플러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성분이 있고요. 주어 플러스 부사어. 그런데 문장 성분에서 빠지면 안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필수 부사어라고 이름 지으면서 다른 부사어와 구별을 해주는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 플러스 보어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바로 두 자리 서술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자리 서술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뭐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들을 바탕으로 하면 세 자리 서술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것인지 눈치는 채셨죠? 그렇지. 세 가지 문장 성분이 모두 필요로 하는 요소를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 자, 부사어 꼭 필요하대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앞에서 우리 배웠죠. 바로 필수 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문장 성분을 모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자, 깨서가 붙었네요. 그러면 이 문장은 뭐가 되겠죠?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자, 우리들에게라고 했습니다. 에게가 붙었네요. 그렇죠? 요거를 우리는 부사격 조사라고 우리가 품사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거 부사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부사어가 되겠죠? 필수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필수 부사어. 필수 부사어가 되겠고요. 세뱃돈을 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뱃돈을 바로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을이 붙었으니까 목적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쉽게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보시면은 자, 할아버지를 빼볼 게 말이 안 돼요. 우리들에게 세뱃돈을 주셨다. 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필수죠. 할아버지께서 세뱃돈을 주셨다. 그럼 누가 받았는지 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라고 하는 부사어는 필수 부사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뭐를 주셨는지 그 대상이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세뱃돈을이라고 하는 말이 목적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로 하는 그러한 문장을 우리는 세 자리 서술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잘 배우셨나요? 자, 서술어는 일단 찾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문장에서 항상 맨 뒤에 오는 녀석들을 우리는 서술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어 같은 경우에 주어가 하고 있는 동작이라든가 상태, 성질들을 나타내는 걸 서술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서술어의 자릿수가 있다 그랬죠?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총 세 가지 서술어 자릿수가 있는데, 자릿수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필요한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나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떤 요소들이 있었는지 선생님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기억이 잘 남을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성분이 아닌 부석 성분을 한번 볼 텐데요. 자, 부석 성분 중에서 먼저 관용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으면 다음 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